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무언가를 쫓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위해, 성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지칠까요?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쉬어보셨습니까? 그 남성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쉰다고요? 쉬면 뒤처지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져 있는 착각입니다. 멈춰 서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무겁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멈추려 하지 않고 비가 올 때 비를 그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결과에만 매달리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붙들고 늘어지니까 마음이 짓눌리고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처럼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달려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하고 남에게 지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만 살다 보니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몸은 지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남는 것은 피로뿐이었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그가 원하던 성공을 손에 넣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얻었지만 행복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 있었고 아내는 오랜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떠나갔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며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잘 사는 것은 그렇게 고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내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잘 사는 것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도 중간중간 숨을 고릅니다. 그래야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은 욕심을 비우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만큼 나다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풍년을 기원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떤 해는 가뭄이 들어 흉년이 되었고 어떤 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썩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들 때문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그는 좋은 날씨에는 감사하고 궂은 날씨에도 자연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농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걸음으로, 내 속도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말입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한 노력이나 희망과는 다릅니다. 집착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멀어져 갑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성적표는 곧 그녀의 행복 온도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는 자신이 진학한 대학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이 만들어낸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로운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되게 하겠다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더 꽉 붙잡고 삽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다 지치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지만 언제 싹이 틀지, 얼마나 클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인정받는 화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전시회를 열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그림을 그려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는 좌절과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는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그림을 그리는 기쁨에만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몸을 갈아 넣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관계를 희생하고 자신의 마음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과열시키며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결국 엔진이 망가져 멈춰서게 됩니다. 잘 사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때로는 쉬어가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남과 비교하며 쫓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은 나답게 내 걸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끝없이 쌓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를 위해 계속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질 수 있고 놓아야 진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숨 한 번 고르고 내가 왜 이렇게 달리는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멈추면 게을러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느 성공한 기업가의 말입니다. 나는 50년을 달려왔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달리고 있던 방향이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인지 말입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멈춤은 지혜입니다. 나침반을 보지 않고 달리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방향을 확인하고 길을 다시 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 시간이 삶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성찰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관계가 소중한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어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명성과 부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환자들은 많았고 수입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회복되었고, 그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자 수를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돈은 전보다 적게 벌었지만 행복은 훨씬 커졌습니다. 병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에 와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상황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멈춰 서서 성찰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은 사실 별것 없습니다. 하루 한 끼 맛있게 먹고, 마음 편한 사람과 웃고, 밤에 편히 눕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평범한 삶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성공입니까?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밤에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할머니는 평생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애썼단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단순했어.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저녁, 너희들과 함께 밥 먹던 시간,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단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을 추구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그럼 대충 살라는 말인가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모든 일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작은 실수에도 큰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100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1등을 해왔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완벽한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시험에서 2등을 했을 때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2등이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칭찬과 인정도 완벽한 성적 때문이 아니라 성실한 노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며 훨씬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대충 살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대충 산다는 것이 무책임하게 사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충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여유로움을 의미합니다. 대충 살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집안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를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살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어느 어머니는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놀고 싶어 해도 집부터 정리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화하고 싶어 해도 청소부터 끝내고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집은 얻었지만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은 잃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조금 어수선해도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완벽하게 정리된 집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그녀는 집안일은 적당히 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집은 조금 어지러워졌지만 가정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대충 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려다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패할 바에는 아예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전구가 켜지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패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첫 번째 사업에서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사업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법, 시장을 분석하는 법, 팀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서 그는 첫 번째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항상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이고 잘못된 것만 신경 쓰이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느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한 작품에 몇 년씩 매달렸지만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조금 틀어졌다. 저기 색깔이 맞지 않는다며 계속 고쳐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에 몇 작품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화가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완성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아쉬움들도 작품의 개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완성했고 그 과정에서 실력도 늘고 행복도 느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조금 가볍게 그렇게 살아도 충분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짐들을 집니다. 남의 시선, 사회적 기대, 물질적 욕망, 완벽주의적 강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짐들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하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런 짐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느 등반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높은 산에 오를 때 많은 장비를 가져갔습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면서 배낭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 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서야 가볍게 걸을 수 있었고 아름다운 풍경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가볍게 사는 삶에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입니다. 완벽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창의성입니다. 완벽주의는 창의성을 막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볍게 살면 실험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깊이입니다. 완벽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성장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현재에 머무르게 하지만 가벼움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삶의 의미는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불완전한 채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완벽한 꽃은 없습니다. 어떤 꽃잎은 조금 작고 어떤 꽃잎은 조금 큽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만약 모든 꽃이 똑같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독특한 인생을 만듭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많단다. 하지만 그 후회들마저도 이제는 소중해.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거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게 바로 인생이야.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80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 보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지 마시고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렸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집안 청소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요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완벽하려고 애쓰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완벽함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